기본적으로 어셈블리 언어는 어셈블러마다 문법이 좀 다릅니다. 즉, CPU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고, 같은 CPU라고 해도 어셈블러를 뭘 쓰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CPU용 어떤 어셈블러를 쓰냐에 따라 가지고 그 문법을 보고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것이 서로 완전히 다르진 않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면 다른 걸 보면 아, 뭐 이게 그거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프리 소프트웨어로 나와 있는 GNU, GNU 소프트웨어 패키지 중에 들어있는 어셈블러를 쓸 겁니다. 그게 어셈블러는 AS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 신텍스에 맞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과제로 쓸 그 테스트용 운영체제가 피코 커널인데 책 뒤에 이제 소스 코드도 있고요. 그게 쓰려고 하는 컴파일러가 GCC 컴파일러고, 여기서 나온.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을 어셈블링 하는 것은 역시 AS를 가지고 어셈블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뭐 아마 어셈블리 언어에 작년에 아마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미 익숙할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전체 어셈블리 프로그램은 이제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질 텐데, 이렇게 어떤 식의 이름이 나오고 콜론이 나오면 그건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이 있으면 이 레이블로 이제 이동해 가라. 뭐 점프 명령을 하든지, 또는 함수 같으면 콜 명령을 통해서 함수 호출하는 그 주소로 사용을 합니다. 또는 변수 값을 읽어오거나 기록할 때 그 변수 주소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add 명령어는 이건 오퍼란드가 둘밖에 없어요.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을 더해서 오른쪽에다 기록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더해서 여기다 기록하는 겁니다. 오른쪽에다가. 그 지금 같으면 EAX 레이스드 값을 EBX 레이스드 값에다가 더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8086 CPU는 원래 16비트 CPU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64비트까지 확장이 됐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을 32비트로 확장한 버전이 요 E가 붙은 겁니다. Extended 해가지고 확장한 레이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역시 add 명령어도 원래는 16비트끼리 더하던 거였는데 이제 30비트니까 long을 붙여가지고 long, 32비트다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샵으로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샵이 중간에 나오면 샵이 붙은 그 이후는 다 무시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커멘트, 주석 처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점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제 지시어라고 하는데, 디렉티브. 이 지시어들은 보면 이게 이제 기계 코드로 변환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프로그램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점 글로벌인데 하고 이 레이블 이름이 있어. 앞에 붙어 있던 레이블이 있고요. 그 레이블 이름을 지칭해서 점하고 글로벌이라고 표현해 놓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그 다른 파일,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한 개의 파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눠서 작성할 때에 이 레이블은 다른 파일에서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C 언어로 말하면 extern, 아니 이제 반대로구나. C 언어에서 말하면 그냥 앞에 스태틱이 붙지 않은, C 언어에서 그냥 전역 변수를 선언하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C 언어 같으면. 그 다음에 .extern은 이제 반대로 C에서 말하는 extern하고 똑같습니다. 즉, 이 레이블은 현재 파일 속에는 없지만 다른 파일에서 찾아오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C 언어에서도 어떤 전역 변수를 여기는 아니지만 딴 데 가서 나중에 가져오면 된다라고 표현할 때에 extern 해가지고 변수를 선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C 언어의 extern하고 똑같습니다. C 언어에서는 보면 전역 변수가 일단 무조건 이제 이 글로벌이죠. 그리고 특별하게 이 파일 내에서만 쓰는 전역 변수다라고 하면 앞에다가 스태틱을 더 붙여주면 그것은 이제 다른 파일에서는 안 보이고 이 파일 내에서만 사용하는 이런 용도로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시어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명령어는 이제 아까 본 것처럼 add 명령에서 본 것처럼 오퍼레이션이 뭐고, 그 다음 오퍼란드들이 뭐 한 개만 있는 것도 있고, 또는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또는 뭐 오퍼란드가 아예 없는 것도 있고, 명령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퍼란드를 표시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드레싱 모드라 그러죠. 그래서 레이스를 지정할 때는 달러 퍼센트를 붙여가지고 레이스 이름을 쓰면 이건 특정 레이스를 지정하는 것이고, 그냥 이름이 나오면 이것은 그 레이블이 있는 그 메모리 주소가 되는 것이고, 그냥 숫자가 나오면 그냥 그것이 숫자인 것이고요. 그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은 10진수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쓰면 16진수로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소가 아니라 값 자체가 목적인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달러를 붙여줍니다. 예를 들면 아까 EAX 레이스에다가 그냥 20을 따고 싶어. 그때는 달러 20을 쓰는 거죠. 또는 EAX 레이스에다가 1234번지에 있는 메모리를 읽어와서 따고 싶어. 그러면 달러 없이 이렇게 쓰는 거죠. 아니면 그냥 특정 레이블이 있는 주소, 값을 읽어와서 하고 싶으면 이걸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레이블을 직접 지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숫자를 직접 고정된 주소를 주거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고, 간접 주소는 그 메모리 주소를 지정하긴 하되 특정 레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같으면 이렇게 이제 레이스트 이름이 나오고 괄호를 붙이면 이건 간접 주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같으면 ESP 레이스트에 현재 들어있는 값, 그것이 주소가 돼서 메모리 주소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읽어오거나 기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베이스로 하긴 하되 약간을 가감을 하고 싶으면 현재 값에다가 8을 더 더한 그 주소에서 읽기 쓰기를 하고 싶으면 앞에다가 숫자를 더 붙여주면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물론 이 말고도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쓰는 명령어들이 이제 물론 이거 말고도 좀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정도만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그 피코코넬에 쓰는 거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무브 명령어는 첫 번째 오퍼란드를 두 번째 오퍼란드 쪽으로 복사를 하는 거다. 지금 같으면 달러가 붙었으니까 값이라고, 4라고 하는 값 자체가 되겠죠. 4라고 하는 값 자체가 되겠고, 값을 이 레이블이 있는 메모리 주소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 같으면은 ESP 레지스터 값에다가 8을 더 더한 그 값, 그것을 주소로 삼아서 그 주소에서 읽어와서 CPU 내부의 EBX 레지스터에다가 기록하는 거죠. add, 이건 그냥 뭐 어떤 값을 직접 더할 수도 있고, 레이블에 있는 것을 지정해서 그 메모리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더할 수도 있고, 어쨌든 add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subtract, 빼기죠. 이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에서 왼쪽에 있는 값을 빼서 다시 오른쪽에 기록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ECX에 지금 같으면은 $4니까 4만큼 빼주라 이런 얘기죠. compare는 두 값을 비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빼기를 합니다. 그래서 EAX 레지스터 값에다가 0을 빼보는 거죠. 근데 0을 빼는데 뭐 그대로 값이 남지 무슨 의미가 있냐? 달라지는 게 있죠, 그죠? 플래그스 레지스터 값이 바뀝니다. 어쨌든 빼기를 했으니까 이 값은 안 바뀌지만 어쨌든 플래그스 레지스터에 직전에 지금 연산한 결과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모든 연산들이 다 플래그스 레지스터 값이 바뀝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서브트랙터 같으면은 여기에서 이 값을 빼서 여기다 다시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컴페어는 여기에서 이 값을 빼기만 하고 그 결과 값은 버려버려요. 여기다 기록 안 하는 거죠. 대신 플래그스 레지스터 값은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음수였는지 뭐 양수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그 다음에 있는 이런 점프 명령을 이런 데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점프 명령어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J로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 J로 시작하는 시리즈가 뭐 이게 이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greater than or equal, 크거나 같으면 점프를 해라. 점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위치로 이동해라는 얘기죠.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주소로 실행 위치를 옮겨가는 겁니다. 그럼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직전에 어떤 식의 연산 결과에 의해서 플래그스 레지스터에 이제 그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연산 결과가 크거나 같았으면, 즉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제로였다는 얘기고요. 뺐을 때, 그죠? 같다는 얘기는 제로였을 거고, 크다는 얘기는, 양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수이거나 제로였으면 브랜치를 해라 이런 얘기죠. 직전에 한 결과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 플래그스 레지스터에는 사실은 양수라는 표시는 없고요. 대부분 보면 사인 비트라고 해가지고 음수냐 아니냐, 그 다음에 0이냐 아니냐 이렇게만 있습니다. 물론 그거 말고 캐리, 오버플로가 있긴 한데, 따라서 지금 같으면은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줄이면 뭐가 돼요? 이퀄은 0이거나가 되겠고, 크다는 얘기는 양수는 없습니다. 합치면 음수가 아니면이죠, 그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조건은 네거티브가 아니면, 즉 네거티브 비트가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실제 이제 CPU가 실행하는 과정은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맞춰 실행하는 겁니다. 플래그스 레지스터 값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머로 표현할 때는 앞에 예를 들어 뭐 컴페어를 하거나 서브트랙트를 하고 그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디로 이동해라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그냥 쓰면 되는 거지요. 또 니게이션은 부호를 반대로 하는 겁니다. 이의 보수법으로 의해 가지고. 그래서 뭐 플러스 10이었으면 마이너스 10으로 바꾸고, 마이너스 10이었으면 플러스 10으로 바꾸고,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다음 푸시팝은 스택에다가 값을 기록하거나 읽어내는 거지요. 그래서 푸시를 하게 되면 현재 이 값을 스택에다가 기록하는데, 여기서 스택에다 기록한다는 얘기는 이제 스택 주소가 높은 주소에서부터 낮은 주소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8086 CPU는. 그래서 결국은 푸시한다는 얘기는 현재 EBX 레지스터 값에 들어있는 값을 스택의 바로 위에다 하나 더 기록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실질적으로는 현재 스택 포인트 레지스터 값을 4만큼 줄여서, 이제 롱이기 때문에 각각이 4바이트씩입니다. 하나가 다 4바이트씩 차지하니까 현재 스택 포인트 값을 4만큼 줄인 다음에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에다가 이것을 기록해라 이런 얘기죠. 푸시한다는 얘기가. 스택의 상단에다가 이 값을 더 쌓아서 기록해라 하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은 스택 포인트 레지스터 값이 4만큼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스택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에다가 이 EBX에 있는 값을 그 메모리에다가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택도 메모리에 들어있는 거죠. 팝은 이제 반대로 현재 스택의 상단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메모리에서 읽어와서 여기다가 기록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건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스택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에서 그 값을 읽어와서 EAX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다음 스택 포인트 값은 4만큼 증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택은 높은 주소로부터 이렇게 이제 푸시할 때마다 낮은 주소 쪽으로 계속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팝을 하면 다시 또 높은 주소 쪽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푸시팝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수 호출할 때 사용을 합니다. 함수 호출할 때. 그래서 어떤 레이블 위치로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점프하고 콜하고는 어떤 레이블 위치로 이동을 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이, 점프는 어쨌든 그 위치로 이동해 가기만 하면 돼요. 즉, 이동해 간다는 얘기는 이 레이블에 해당하는 주소를, 그 주소를 인스트럭션 포인터, 레지스터다가 강제로 집어넣는 겁니다. 점프를 한다는 얘기는. 즉, 이 레이블에 해당하는 주소를 인스트럭션 포인트에다가 강제로 집어넣는 것이 이 명령을 실행하는 겁니다. 즉, 인스트럭션 포인트 레지스터 값이 바뀌었으면 다음 명령 읽어올 때 당연히 그 바뀐 주소에서 명령을 읽어오는 거죠. 콜도 똑같은데 문제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은 실행을 하고 나면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와야 돼요. 점프는 그냥 이동해 가면 끝인데, 함수는 반드시 다시 호출한 위치로 돌아와서 하던 일을, 나머지 부분을 실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돌아올 주소가 뭔지를 어딘가에 기록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X86 CPU 같으면
되돌아와야 될 주소를 스택에다 푸시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 콜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결국은 현재 이제 되돌아와야 될 주소는 이 명령가 있는 바로 다음 주소가 되겠죠. 그 주소를 즉 인스트럭션 포인트 레지스터 값을 스택에다가 푸시를 하고 인스트럭션 포인트에는 이 값으로 대체를 해주고 이게 콜 명령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이 값을 인스트럭션 포인트 레지스터에다가 대체해 주는 것만 끝났는데 여기서는 현재 인스트럭션 포인트 레지스터 값을 스택에다가 푸시를 하고 이 값을 인스트럭션 포인트 레지스터에다가 대체를 해주는 이 작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턴은 콜하고 쌍으로 이루어집니다. C 랭귀지에서 리턴 명령어에 이 기계 코드가 이 어셈블리 언어가 딱 매핑이 됩니다. 그 리턴 명령어는 콜을 한 위치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스택에 아까 푸시해 놓은 것을 읽어와서 그것을 인스트럭션 포인트에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턴 명령어는 결국은 내부적으로는 스택에서 하나를 팝을 해서 그것이 인스트럭션 포인트 레지스터에다가 기록이 되도록 해주는 작업이 곧 리턴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럽트 리턴 요 명령어는 이제 일반 프로세스 부분이 실행을 하다가 운영체제로 넘어올 때 그 과정에서 독특하게 쓰는 명령어가 요 인트 명령어입니다. 일반적인 함수를 호출할 때는 보면 그 프로세스 내에서 어떤 부분을 실행하다가 그 프로세스 내부의 어떤 위치로 다시 함수 호출을 하고 실행하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이 프로세스 자신의 메모리 영역인 거죠, 다. 근데 운영체제 기능을 호출하려고 하면 이 프로세서가 아니라 운영체제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를 생성해 주시오 라고 하는 시스템 콜을 호출하겠다. 그러면 그 실제 처리는 OS 내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넘어가는 과정은 이런 특수한 명령을 이용하는 거죠. 인터 명령어. 그리고 요 값은 이제 직접 즉석 값으로 80을 표현했는데 요 번호도 임의로 줄 수가 있습니다. 0부터 255까지. 그래서 어떤 번호를 줘서 몇 번 인터럽트를 호출한다.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반대로 운영체제 내부에서 이제 요청한 작업을 처리를 하고 다시 해당하는 프로세서로 되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작업이 인터럽트 리턴 명령어입니다. 실제 이제 운영체제 내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콜 기능들을 호출할 텐데 OS마다 이걸 이제 몇 번으로 쓸지 그건 이제 뭐 OS 설계하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리눅스 같으면 80번을 써요. 그리고 시스템 콜 기능도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게 뭐 프로세서를 생성해달라, 파일을 생성해달라, 파일 읽기를 해달라, 그걸 또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 구별하는 것은 이 AX 레지스터에다가 또 값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80이면 뭐 읽기고 81이면 쓰기고 또 이렇게 또 다시 구별을 하는 파라미터를 더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바이오스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바이오스에서 어떤 특정한 기능, 키보드 읽기를 예를 들어서 호출하겠다, 직접 호출하겠다. 그러면 그 바이오스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뭐 20이 있다든지 그건 또 원래 그 IBM에서 만든 그 바이오스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또 인터럽트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리눅스나 윈도우즈에서는 바이오스 프로그램을 직접 호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또 OS하고 서로 이렇게 또 복잡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눅스 같으면 무조건 80번만 쓴다. 그리고 키보드 읽기에 해당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추가로 EAX 레지스터 값을 구별해 준다. 그리고 OS 내에서는 이제 그 값을 보고 키보드 읽기인지 뭔지를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복잡할 거 없죠, 그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것은 X8086인데 ARM CPU 같으면 이제 또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 ARM CPU 같으면 푸시나 팝 기능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른 좀 명령어들을 갖고 사용을 하게 되겠고, 뭐 이 콜을 할 때도 보면 이제 되돌아와야 될 주소, 리턴 애드레스를 스택에 푸시하지 않고 링크 레지스터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 놓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애드를 할 때에 직접 메모리 있는 값을 바로 이렇게 애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일단 메모리 값을
CPU 내부로 가져와서 그 다음에 애들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좀 특성들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어셈블리 언어는 이제 뭐 요 정도 기능을 이제 보고 실제 이제 어떤 소스 코드가 있으면 이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앞에 보면 이제 뭐 산술 처리에 해당하는 명령어들도 있었고, 스택 처리 명령어가 있었고, 함수 호출 및 복귀 명령어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운영체제는 전부 다를 C 언어로 만들면 좋겠는데 C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셈블리 언어를 일부를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그러면 어셈블리 언어로 다 만들 거냐?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물론 초창기에 컴퓨터가 개발되던 초창기에는 운영체제를 통째로 어셈블리 언어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99% 가까이를 그냥 C 언어로 짜고요. 한 1% 내지 한 5% 아주 작은 분량만큼은 어셈블리 언어로 만듭니다. 그래서 C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 부분하고 어셈블리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 부분이 하나로 결합이 돼줘야 돼요. 그 작업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아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운영체제 기능을 호출하기 위해서 int 80을 쓴다. 이런 것은 C 언어에 어디에도 보면 이런 거 없죠. C 언어 매뉴얼 어디를 봐도 interrupt 80으로 운영체제 기능을 호출하기 위해서는 이걸 쓴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fork라고 하는 함수를 지난번에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우리 그냥 그 C 언어로 작성할 때는 fork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함수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운영체제 기능을 호출하도록 그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fork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는 어셈블리 언어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 함수를 어셈블리 언어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식의 명령어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콜에 해당하는 그 함수들은 속에는 어셈블리 언어로 들어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 운영체제 자체에서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셈블리 언어로 만들어진 부분과 C 언어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에 대한 원리 이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알아두면 나중에 유용하게 쓸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C 컴파일러를 가지고 컴파일한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 어셈블리 언어로 생성이 되고 그걸 어셈블링을 해서 이제 실행 파일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컴파일러가 어떻게든 어셈블리 언어로 정환을 하는, 컴파일을 하는 그 결과물을 하고 하면 이제 어셈블리 언어가 나왔으니까 그것하고 내가 직접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한 것하고 서로 한테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C 언어로 만든 것이 컴파일된 결과가 어떤 식으로 함수 호출을 처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함수 호출하는 방법은 컴파일러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CC 컴파일러를 쓸 거기 때문에 그 GCC 컴파일러가 어떤 식으로 코드를 생성하는지를 보고 거기다가 어셈블리 언어 프로그램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C 언어로 어떤 AB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 값을 받아서 밸류에 넣는다. 그리고 ABS를 호출할 때에 어떤 X라고 하는 변수를 파라미터로 전달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실제 어셈블리 언어로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아까 우리가 fork나 하는 시스템 콜 함수처럼 그러면 fork라고 하는 시스템 콜 함수도 어셈블리 언어로 만들 텐데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서는 fork라고 호출했지만 그것에 해당하는 함수에서는 적절하게 어셈블리 언어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함수에 대한 파라미터가 어떻게 전달되어 오는지 그리고 이 리턴 밸류를 어떻게 반환하는지 이걸 잘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OS 내에서도 보면 어셈블리 언어로 만들어진 것들 예를 들어서 문맥 교환을 한다. 현재 실행하는 프로세서로부터 스케줄링에 의해서 다음 프로세서가 선택이 되면 이것을 이제 문맥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은 어셈블리 언어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하는 함수로 만들었으면
이제 C 언어로 작성된 부분에서는 컨텍스트 스위치 함수를 호출하면서 현재 실행하는 프로세서, 다음 실행할 프로세서를 파라미터로 이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컨텍스트 스위치에 해당하는 함수는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할 테고, 그러면 첫 번째 파라미터는 어떻게 전달을 받고, 두 번째 파라미터 어떻게 전달을 받고, 그 다음에 리턴 밸류는 어떻게 반환을 하고 하는 것을 맞춰주면 C 언어와 어셈블리 언어가 서로 이제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CC 컴파일러는 이런 식의 호출하게 되면 대략 이런 식의 코드를 생성을 합니다. 요건 이제 C 언어로 작성된 것을 컴파일을 해서 어셈블리 코드를 뽑아보면 이제 아하, 요 놈은 요렇게 처리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컴파일 할 때에 컴파일 옵션에다가 어셈블리 코드를 뽑아내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그 유닉스를 많이 써본 사람 같으면 알 텐데, 예를 들어서 GCC라고 하는 컴파일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c를 컴파일한다고 할 때에 여기다가 그냥 하게 되면 이것을 컴파일하고 어셈블링하고 다 해버립니다.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면 -s라고 하는 옵션을 주게 되면 이것을 컴파일해서 어셈블리 언어만 생성하고 끝납니다. 테스트.s라고 하는 어셈블리 코드가 나오는 거죠. 이 텍스트 파일이니까 이걸 들여다보면 이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어셈블리 언어로 변환됐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함수 호출할 때, 아, 이놈은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라고 이제 역으로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만들더라. 우선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법은 스택에다 푸시하더라, 이런 얘기죠. GCC 컴파일러는. 그래서 x라고 하는 이 현재 변수값이 있는데 그것을 스택에다 푸시를 하고, 그래서 푸시 x란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해당하는 함수를 일단 이동해 가야 되니까 콜하고 해당하는 레이블로 이동해 갈 테고, 그리고 함수에서 실행을 하고 되돌아올 때는 리턴 밸류는 EAX 레지스터에다 값이 담겨서 넘어와요. 모든 함수는 리턴 밸류는 EAX 레지스터에다가 리턴 밸류를 담아서 온다. GCC 컴파일러는. 따라서 함수를 호출하고 되돌아오면 EAX 레지스터에는 우리가 원하는 값이 들어있어요. 그 값을 무브를 통해서 밸류에다가 기록하면 되는 거야. 이것을 리턴 밸류를 기록한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x를 푸시하는 과정에서 스택 포인트 값이 4만큼 줄었죠. 다시 원상 복구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함수를 호출하기 이전 상태로. 그래서 스택 포인트 값을 4만큼 다시 더해준 겁니다. 강제로. 앞에 푸시할 때에 스택 포인트 값이 줄어든 것을 다시 보상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한 줄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파라미터를 끝에 그것도 역순으로 푸시를 합니다. 이거 GCC 컴파일러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 X, Y, Z가 있으면 푸시 Z, 푸시 Y, 푸시 X 하고 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애들 해줄 양은 이제는 4가 아니라 12가 되겠죠. 그죠? 3번 푸시하면서 값이 12만큼 줄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해당하는 함수에 가면 그 함수에서는 이제 전달받아온 파라미터를 어디서 꺼내오냐? 첫 번째 파라미터는 스택의 제일 위에 있는 놈을 읽어오면 첫 번째 파라미터야.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을 읽어오면 두 번째 파라미터고,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C 언어를 이렇게 호출했다고 하면 ABS라고 하는 이 함수는 어셈블리 언어로 만든다고 하면 그 속에서 이제 파라미터를 받아오는 방법은 스택에서 꺼내와서 사용을 하고 EAX 레지스터가 결과가 들려서 리턴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이렇게 이제 그냥 그려본 거고요. 그래서 일단 파라미터들을 푸시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택 주소가 이게 높은 주소고 메모리가 낮은 주소입니다. 메모리상의. 한 개의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코드 영역도 있고 데이터 영역도 있고 스택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은 제일 높은 주소부터 이렇게 이제 읽혀오도록, 기록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 이제 인수들이 여러 개 있으면 제일 끝에 그부터 역순으로 푸시 하고요. 그 다음에 콜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환될, 되돌아와야 될 주소를 스택에 한 번 더 푸시한다 그랬어요. 자동으로 그 위에 반환 주소가 푸시가 되는 겁니다. 콜을 실행하면서. 따라서 현재 아까 ABS 같으면 ABS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는 시점에서는 스택의 제일 상단에는 되돌아와야 될 주소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이제 첫 번째 인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스트로 보게 되면 ESP 레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주소에 가면 되돌아가야 될 주소가 들어있고 ESP에다가 4를 더 더한 주소에는 첫 번째 인수가 들어있고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제 ABS라고 하는 함수는 그걸 전제로 해서 만들면 되는 거죠. 뭐 하여튼 ABS가 뭐 무슨 기능을 할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물론 이제 절대값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뭐 어떤 함수든지 간에 이건 별도의 파일입니다. 아까는 C 언어 파일이었고요. 이건 별도의 파일. 별도의 파일에다가 이제 ABS라고 하는 이 함수를 위한 파일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어셈블리언으로. 따라서 이것은 이제 아까 같으면 어떤 뭐 .c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다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abs.s 이런 식으로 해서 어셈블리언어라고 표시하는 어떤 파일 이름을 만들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작성하는 겁니다. 우선 이 AB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파일에서 이걸 호출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글로벌 ABS. 그래서 여기 나오는 ABS라고 하는 이 레이블은 다른 파일에서 호출할 때 쓸 수 있는 거다. 대신에 예를 들면 단 같은 이런 레이블은 이것들 같은 ABS나 던이나 같은 레이블이긴 하지만 이놈은 이 내부에서만 쓰는 것이지 딴 데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놈은 글로벌이 아닌 거죠. 이 내부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절대값을 만들기 위해서 전달받아온 파라메타가 를 0하고 비교를 해봐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EAX 레이스트 값에다가 넣어서 반환하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파라메타를 받아오는 것은 현재 ESP 레이스트에다가 4를 더 더한 위치가 아까 푸시를 한 그 X라고 하는 그 값이 들어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 값을 일단 EAX로 묵을 통해서 읽어오고 그 다음 그 값을 0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봐가지고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던으로 점프를 하는 거죠. 그냥 리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EAX에 그 값이 들어있어요. 그죠? 10 값이 EAX에 들어있고 그 값을 그대로 반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재 EAX 레이스트 값을 니게이션을 통해서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서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리턴합니다. 그래서 뭐 이 함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C 언어에서 호출하는 거기에 스타일에 맞게 어셈블리 언어에서 파라메터를 전달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처리한 다음에 리턴 밸류를 EAX 레이스트에다가 세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그 피코커넬에서 보면 아까 컨텍스트 스위치를 얘기했는데 컨텍스트 스위치하고 현재 실행하던 프로세서, 다음에 실행할 프로세서에 대한 정보를 주어서 호출을 하게 되면 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어셈블리 언어에서는 비슷한 스타일로 파라미터를 받아오고 뭐 여러 가지 조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치 함수, 컨텍스트 셋 함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interrupt disable, interrupt restore 이런 함수들이 이제 어셈블리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딱 네 개예요. 그 4개만 어셈블리 언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C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 컴파일이나 뭐 링크하는 부분들은 이제 뭐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메인 C 언어로 된 파일이 2개가 있고 어셈블리 언어로 된 파일이 1개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main.c, test.c, abs.s가 있으면 이 3개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 거죠. 묶으려고 하게 되면 일단은 main이라고 하는 .c라고 하는 것을 컴파일을 해서 main.o를 만들고 즉 컴파일을 하고 어셈블링을 해서 main.o를 만든 거죠. 마찬가지로 test.c도 test.o를 만들고 요놈은 어셈블러만 호출해서
abs.o를 만들고 그러다 이것을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C 옵션은 이것을 컴파일을 해서 이것만 컴파일을 해서 main.o까지 만들고는 끝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놈은 어셈블러를 호출해서 abs.s를 어셈블링해서 abs.o를 만들고 그럼 이제 세 개가 만들어졌으면 링크를 하는 놈은 ld라고 하는 이제 명령어가 있습니다. ld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main.o, 여기서 나온 test.o, 여기서 나온 abs.o를 하나로 묶으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실행하면 이제 유닉스에서는 보면 무조건 a.out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진 실행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a.out이 나는 싫다. 이름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줍니다. -o, 아웃풋을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죠. a.out 대신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은 이 세 개를 각각을 C 언어 파일 두 개, 어셈블리 언어 파일 하나를 컴파일하고 어셈블리에서 묶어서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간에는 아까 함수 호출할 때에 그 호출하는 것과 해당하는 함수에서 그 처리하는 부분들이 서로 이제 맞아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까처럼 GCC하고 -o하고 테스트를 주고 여기서는 그냥 main.c, test.c, abs.s를 주게 되면 이 GCC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실제로는 요놈이 컴파일러가 아닙니다. 요놈은 단지 차일드 프로세서를 하나 만들어서 컴파일러를 실행하고 또 어셈블러도 실행하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놈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자체가 컴파일러가 아니라 요놈의 차일드 프로세서를 컴파일러를 해요.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 파일 이름을 보고 .c로 끝났어? 그러면 차일드 프로세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놈이 실제 이걸 가지고 컴파일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컴파일 끝나면 어셈블러를 하나 또 차일드를 만들어서 어셈블링을 하도록 하고 그럼 요거는 끝났고 다시 또 이것 봤더니 .c로 끝났어? 그러면 다시 또 차일드를 하나 만들어서 요놈을 가지고 컴파일을 해서 어셈블리 코드를 만들고 다시 어셈블러를 또 차일드를 하나 만들어서 어셈블링을 하고 요놈을 봤더니 .s로 끝났어? 요놈은 그냥 차일드를 어셈블러를 하나 생성해서 어셈블링을 하고 그래서 다 끝났으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mo드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또 차일드 프로세서를 하나 만들어서 LD를 실행하도록 하면서 묶어주고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하는 놈들이 그래서 이것이 쫙 그 관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그냥 컴파일하기 위해서 이걸 그냥 호출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줄만 갖고도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피코 커널을 쓴다고 하게 되면 피코 커널에 해당하는 커널 소스가 C로 된 것과 어셈블리로 된 것들을 그냥 쫙 한 줄에다 쓰면 되겠죠. 그리고 뭐 아웃풋 파일은 적절하게 우리 이름을 주면 됩니다. 자, OS를 이제 실행을 하는데 이제 모드를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하고 있는 상태하고 운영체제가 실행하고 있는 상태는 뭔가 좀 달라야 되겠죠.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는 그 프로세스가 필요한 만큼의 권한이 있어야지 그 이상을 넘어가는 다른 권한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프로세서나 아니면 컴퓨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메모리 이상의 뭐 특정 그러니까 다른 프로세서가 실행하고 있는 메모리 주소에다가 값을 그냥 슬쩍 다른 걸 키로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쪽 프로세서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이걸 프로세서가 완전히 서로 보호를 한다든지 그래서 프로세서라고 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메모리 영역 내에서만 읽기 쓰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OS 기능이 필요하면 운영체제를 호출하는 것이 답니다. 그 이상의 기능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해서. 근데 OS가 실행할 때는 모든 권한을 다 가져야 되는 거죠. 메모리 전체에 어디 주소든지 간에 뭐 마음대로 읽기 쓰기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될 겁니다. OS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CPU가 운영체제 부분을 실행하고 있는 건지 일반 프로세서 부분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좀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CPU들은 그 모드를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실행하고 있는 부분을 뭐 커널 모드 또는 뭐 슈퍼바이저 모드, 이건 이제 역시도 CPU마다 조금 용어를 달리합니다. 뭐 슈퍼바이저 모드라 그러기도 하고 프리빌리지드 모드, 뭐 시스템 모드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슈퍼바이저는 전체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전체를 총괄하는 슈퍼바이저가 있다는 얘기죠. 프리빌리지는 뭔가 특수한 특권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유저 모드에서는 그냥 그 일반적 프로세서가 실행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CPU마다 보면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따로 특수한 레지스터가 있어가지고 구별할 수가 있고, 그래서 OS가 실행될 때는 아까 보면 인터럽트 80번을 실행하는 순간 모드가 쫙 전환이 됩니다. 단지 OS 쪽으로 실행 위치를 옮겨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모드 전환까지 일어납니다. 그 모드 전환은 CPU 내부의 어떤 특정 레지스터에다가 그 상태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 반대로 인터럽트 리턴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아까 들어올 때의 원래 모드로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명령을 호출하게 되면 실행 위치를 OS 부분으로 넘어오는 것과 모드가 OS 모드로 바뀌는 것까지 같이 일어나고요. 인터럽트 리턴은 다시 아까 인터럽트 명령을 실행하는 위치로 되돌아가는 것에다가 모드도 그 당시 모드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게 같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CPU가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이제 X86 CPU들은 보면 요건 이제 8086에는 없습니다. 이제 그게 조금 확장된 이제 버전에서는 8086만 해도 옛날 CPU인데 거기에는 보면 이제 이런 식의 프리빌리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복잡한 얘기는 일단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어느 뭐 디스크립트 레지스터나 이런 데 보면 특정 부분에 프리빌리지 레벨 해가지고 이 두 비트가 0, 1, 2, 3 네 가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00부터 11까지. 그래서 네 단계로 이제 그 특권 모드를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보면 리눅스나 이런 데서는 네 가지 다 필요 없고 그냥 유저 모드냐, 커널 모드냐 이거만 구별하니까 0과 3만 씁니다. 그래서 번호가 작을수록 고난이 더 센 놈입니다. 번호가 클수록 이제 고난이 낮은 이런 거죠. 하여튼 그 CPU 내부에 이제 그런 고난을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건 ARM CPU입니다. ARM CPU도 마찬가지. 이건 이제 아까 보면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이 32비트가 있는데 그 속에 보면 이 모드에 해당하는 5비트가 있습니다. 5비트가 있는데 5비트면 뭐 무려 32가지를 구별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걸 다 그렇게 구별하지는 않고요. 모드가 보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1000이면 유저 모드고 그다음에 뭐 fast interrupt request, interrupt request, 슈퍼바이저 모드 등등등 해서 하여튼 유저 모드냐, 운영체제 내부의 그 슈퍼바이저 모드냐, 또는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인터럽트 처리를 하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유저 모드는 그 5비트가 1000일 때고 그 다음에 프로세서가 실행을 하다가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되면 여기서는 인터 명령어가 아니고 또 SWI라는 명령을 씁니다. 이 ARM CPU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터 이를 줄여서 SWI라고 쓰는데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1001에 해당하는 슈퍼바이저 모드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실행하다가 인터럽트, 하드웨어로부터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모드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쨌든 모드 구별이 있고요. 근데 이것도 마침 나온 김에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는 보면 네거티브냐, 제로냐, 캐리가 발생했냐, 오프가 발생했냐 이런 비트들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장치로부터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인터럽트를 허용할 거냐 아니면 인터럽트를 무시할 거냐 이것을 세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비트를 그냥 인터럽터, 패스트 인터럽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뭐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뭐 자세한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CPU마다 현재 유저 프로세서가 실행하고 있는 유저 모드냐 아니면 운영체제를 실행하고 있는 커널 모드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프로세서가 실행하다가 시스템 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것이 인터 명령어든 ARM같이 소프트 인터럽트 명령어든 이걸 실행하면 모드가 커널 모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내에서 해당하는 처리 루틴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장치로부터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그 인터럽트에 의해서 역시 또 무조건 커널 모드로 바뀌고 커널 모드에서 해당하는 처리 루틴을 실행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프로세스가 실행 중에 커널 모드로 바뀌는 부분은 시스템 콜을 호출하거나, 즉 X86 CPU, X86 CPU 같으면은 인터 명령을 실행하거나, ARM CPU 같으면 SWI 명령을 실행하거나 하면 커널 모드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커널을 실행하다가 유저 모드로 바뀌는 부분은 interrupt return 명령을 실행하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발생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커널 모드로 이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시스템 콜 함수를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만들어야 되겠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fork 예를 들면 또는 exec, wait, exit 이런 식의 함수들을 결국은 어셈블리 언어로 만듭니다. 어셈블리 언어로 만들어서 함수 형태로 제공해주면 그것을 우리는 일반 프로그램 만들 때에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해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은 이제 OS 설계하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윈도우든 리눅스든 간에. 그 중에서 이제 리눅스의 예를 들면, 그러면 시스템 콜 호출할 때 무조건 인터 80번을 쓴다. 0x 16진수로 80번입니다. 16진수로 80번. 그리고 시스템 콜 호출할 때의 파라메타는, 이건 이제 스택을 이용하지 않고, 아까 그냥 함수의 일반 프로세스에서 호출할 때는 스택에다 푸시하고 그걸 사용했는데, 지금은 유저 모드에서 쓰고 있는 그 프로세스의 스택하고 커널의 스택은 다른 얘기거든요. 프로세스 내에서는 함수 호출할 때 스택에 푸시하고 쓰면 되는데, 지금 프로세스가 쓰고 있는 스택 영역하고 커널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스택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파라메터는 스택을 쓰지 않고 레이스트에다 쓴다. 그래서 EAX 레이스트에는 시스템 콜 함수의 종류가 뭐냐, 요거를 숫자로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수는 EBX 레이스트에다가 넣어주고, 두 번째 인수는 ECX, 세 번째는 EDX, 이렇게 쓰겠다라고 토발제가 정의한 겁니다, 그냥. 그러면 운영체제 내에서는 인터럽트 80번에 대한 처리 루틴에 가면 이제 이 값들을 읽어보고 비교를 해보고 적절하게 이제 그게 맞게 처리하는 것이 들어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환 값은 EAX 레이스트 담아서 반환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fork나 exit나 함수도 만들면 되겠고, OS 내에서도 역시 또 거기에 맞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